내 말만 들으라던 며느리 결국 제 발등 찍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지만 며느리의 오만한 한마디에 전 재산을 정리해버린 시어머니. 그리고 몇 달 뒤 무너져버린 아들 부부 앞에 선 그녀의 단 한마디. 웃음과 통쾌함 그리고 가슴 한켠이 시원해지는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가정을 위해 살아온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62살이 되었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그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주었는데 정작 제가 받은 건 차가운 무시와 배신이었습니다. 며느리 민정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예의는 차려도 그 눈빛 속에는 당신은 이제 9세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제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에요 라며 제가 제안한 모든 것들을 일축해버리더군요. 결혼 후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신혼집에 자리 잡은 지 한 달도 안 돼요. 민정이는 저에게 선언했습니다. 어머님은 앞으로 우리 집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온 제게 이런 말을 하다니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정이 말대로 그냥 편하게 사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요. 저를 키워준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그 순간 목이 막혔지만 아들을 위해 꾹 참았습니다. 혹시나 했던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제 생활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민정이는 평상시에는 저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정작 집안 행사나 제사 때만 되면 저를 불러냈습니다. 어머님, 제사상 차리는 건 어머님이 해주세요. 저는 잘 몰라서요. 시댁 친척들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초대장 보내야 해서요. 이번 추석 준비는 어머님이 해주시죠.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요. 일은 시키면서도 결정권은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으면 이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라며 트집을 잡았죠. 아들에게 하소연해봐도 어머니가 좀 이해해 주세요. 민정이도 적응하느라 힘들어해요. 라는 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손님들 앞에서의 대우였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민정이는 저를 마치 가사도우미 취급했어요. 어머님, 물 좀 더 따라주세요. 어머님, 설거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저를 부려먹으면서도 정작 어른들께 인사드릴 때는 저를 뒤로 밀어내더군요. 그렇게 참고 살던 어느 날 우연히 민정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거실에서 들린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돈이 좀 있는 것 같아도 내 말 잘 듣게 만들어야지. 아무래도 나중에 상속받을 건 우리 거잖아. 지금은 좀 참고 조종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상황이 퍼즐처럼 맞춰지더군요. 왜 저를 완전히 내치지는 않으면서도 이렇게 괴롭혔는지, 왜 아들이 민정이 편만 들었는지, 결국 제 재산 때문이었던 거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제 재산이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했어요.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 그리고 억대의 예금, 모두 아들을 위해 모은 것이었는데 그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친정 조카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준호는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법적인 절차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모,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한번 결정하시면 되돌리기 어려울 텐데요. 응, 결심했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먼저 상가부터 정리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해서 빨리 팔았어요. 그 돈으로 제가 살 작은 원룸을 마련했고, 나머지는 적금에 넣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는 준호 명의로 넘겼고, 나머지 한 채는 팔아서 역시 현금으로 만들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아들 부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저를 무시하면서도 제가 재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민정이는 여전히 저에게 잔소리를 했고, 아들은 여전히 민정이 편만 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요즘 자꾸 외출하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냥 병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병원에 무슨 일로 가세요? 아프신 거예요? 나이 들면 검사 받아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 걱정하지 마.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건강검진도 받았고 친구들도 만났으니까요. 다만 부동산 중개소와 은행을 오가는 일이 더 많았을 뿐이죠. 모든 정리가 끝나고 드디어 이사할 날이 되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에게는 자유의 공간이었어요. 짐이 별로 없어서 이삿짐 센터도 부르지 않고 준호가 도와줘서 차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들에게는 간단히 문자만 보냈어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주소는 나중에 알려줄게.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아무도 제게 잔소리하지 않고, 아무도 제 눈치를 보지 않는 공간. 비록 작았지만 진정한 제 집이었습니다. 이사하고 며칠 지나서야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사하신 거예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조용한 곳으로 이사했어. 혼자 살기엔 이게 더 편해. 그래도 갑자기 연락도 없이. 민정이가 걱정한다고 하네요. 민정이가 걱정한다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민정이가 갑자기 왜 걱정을 하는지 뻔히 보이더군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해.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는 받았지만 집에는 오지 않았어요. 아마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겠죠. 저도 굳이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시간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 뵈어야겠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봤죠.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집 주소 좀 알려주세요. 결국 주소를 알려주었고, 1시간 후 아들과 민정이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둘 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이 큰일 났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아들이 투자한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거였어요. 빚까지 지게 되어서 집까지 넘어갈 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왔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민정이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죄송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얼굴에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네. 어머니, 정말 절실해요. 어머니 아파트라도 담보로 잡으면 당장 급한 건 해결될 것 같아요. 미안한데 나한테는 이제 도와줄 돈이 없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파트가 다 정리했어. 팔았어. 아들과 민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아파트 두 채와 상가를 어떻게? 농담 아니야. 다 팔았어. 상가도, 아파트도, 예금도 다 정리했어. 그럼 그 돈은 어디에? 내가 알아서 처리했어. 너희 줄 생각으로 모은 게 아니니까. 민정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돈은 저희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너희 거라고? 언제부터 내 돈이 너희 거였니? 그게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물려주실 거라고. 물려주기는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아들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죄송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이제 와서? 민정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어머님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들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알겠구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정아, 너 기억나니? 나한테 집안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던 거? 민정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들아, 너도 기억나겠지? 내가 하라는 대로만 살라고 했던 거? 어머니, 죄송해요. 좋아.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살아라.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그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도움은 무슨 도움? 내가 가진 건 이 작은 원룸과 생활비 정도뿐이야. 너희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 어머님,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 결정에 토달지 말고. 아들과 민정이가 서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다운 대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국 집을 팔아서 빚을 정리했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아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민정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를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보고, 함께 식사도 하고, 제 의견도 묻습니다. 민정이는 더 이상 저에게 반말하지 않고, 집안 행사 때도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봐요. 물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니까 어색할 수밖에요.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재산을 정리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힘들긴 했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어머니,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해. 네,
솔직히 궁금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일부는 조카한테 줬고, 일부는 내가 갖고 있어. 나중에 정말 효도하면 그때 생각해 볼게. 정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 아들과 민정이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라요. 재산 때문에 저를 잘 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서 저를 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긴 건 돈 싸움이 아니었어요. 존중받을 권리를 되찾은 거였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제가 마지막에는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거예요. 작은 원룸에서의 생활이 불편할 때도 있지만 마음은 편해요. 아무도 제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제 결정을 존중해 주니까요.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을 거예요. 이제 아들 부부는 명절 때면 제게 먼저 연락해서 어떻게 지낼지 물어봅니다. 제사 준비할 때도 제 의견을 먼저 묻고 제가 힘들어하면 어머님,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라고 말해요. 민정이는 이제 저에게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예전에 그렇게 도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60년을 살면서 깨달은 건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진짜 가족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재산을 정리한 건 복수가 아니라 제 존재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나는 너희들의 ATM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어머니다라는 메시지였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비록 예전보다 가진 건 적지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때로는 강해져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